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을 38일 앞두고 MBC가 유력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주자들을 놓고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3%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덕수 권한대행은 10%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이 맞붙었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47%로 홍준표 후보를 1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자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후보일 때는 이재명 후보가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대선 선호도 조사에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시켜봤습니다. 이재명 43%로 1위, 한덕수 10%, 홍준표 9%, 한동훈 8%, 김문수 6%, 이준석과 안철수가 각각 3% 순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포함됐을 때 이재명 후보 선호도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 범보수 진영 후보들의 선호도 총합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오차 범위 내인 4%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덕수 27%, 홍준표 24%, 한동훈 20%, 김문수 16% 순이었습니다. 한덕수 차출설이 나오면서부터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에는 한동훈 24%, 홍준표 23%, 김문수 17%, 안철수 4%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혔을 땐 한동훈 28%, 홍준표, 김문수 27%, 안철수 3% 순이었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 78%,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다 22%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6.3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3%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6.5%,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도 물어봤는데요. 범보수 주자 중에선 가장 큰 선호도를 보였지만 정작 대선 출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답변이 60%에 달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 의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반대한다가 60%로 찬성한다는 응답 32%보다 28%포인트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87%가 반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중도라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66%가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했고 정치 성향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에서도 반대가 41%로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에서만 찬성이 61%로 반대 3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출마 반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 연관성 의혹이 3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윤석열 정부 실패에 대한 책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중립성 위반 순이었습니다. 출마 찬성 이유로는 57%가 행정 경험과 외교적 역량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정권 재창출 36%보다 18%포인트 높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답변은 지난 1월 29일 50%를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하되 청와대로 이전해야 한다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 성향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기존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 중심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조차 67%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70%였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83%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 4강 주자들의 마지막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2대2 구도 속에서 각 후보들은 지지층이 겹치는 상대방을 골라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자 토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였습니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세 후보 모두께 한번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야당 탓으로 돌렸고 홍준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사과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같은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12월 3일 왜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1대1 맞수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코박고 아부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반박 사진들을 공개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사진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후보들 간의 협공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을 5대 메가폴리스로 만들겠다는 한동훈 후보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5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불가능해요. 홍준표 후보는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김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역사의식을 비판했고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주장했던 부정선거론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라고 이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음모론자라는 말씀 안 되고요. 한덕수 차출론이 언짢냐는 질문에는 안철수 후보만 그렇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세 후보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강 주자들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친 국민의힘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2차 경선을 실시합니다. 당원 투표 절반과 국민 여론조사 절반이 반영되는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 2명을 상대로 3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연기가 고속도로를 덮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최대 초속 12m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면서 대형 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준겸 기자, 아직 불이 다 꺼지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산불 발생 7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현장 지휘소까지 매캐한 연기가 번지고 있어서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불은 오늘 오후 1시 11분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주변 야산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보 영상을 보면 산 중턱에서 희뿌연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주변 고속도로 옆으로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어려울 만큼 연기가 매섭게 도로를 덮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4시 45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오늘 하루 최대 헬기 32대와 인력 339명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12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산불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인제군은 주민 300여 명을 기린 실내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주변 군부대 역시 산불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현장 주변에 있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오후부터 동홍천 나들목과 양양 나들목 양방향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저녁 7시 30분 기준으로 진화율이 93% 정도라고 밝혔지만 산 곳곳에서 불길이 바람을 타고 다시 발화되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60헥타르로 추정되는데 산림청은 화선 5km 가운데 3km는 진화를 마치고 남은 2km를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 작업이 어려운 만큼 산림당국은 일단 최대한 확산을 막으면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진화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인제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